유례 없이 강력한 태풍 흰남노 소식 저희가 특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산 소식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계시는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교수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부산에 계시는 거죠? 현재 부산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잠시 전인 7시경에 이 태풍이 부산에 최근접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강한 그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내려차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이제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보고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밤새 거친 그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쳐가지고 그 태풍의 위력을 한번 느꼈는데요. 아마 그 부산, 경남 지방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안한 밤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피해는 아마 그 상황이 좀 마무리된 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태풍이 부산에 이제 근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크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태풍이 부산을 지나고 나면은 일단은 그 위험 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아마 없지만, 그러나 태풍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강수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고층 빌딩 이제 밀집한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풍 상륙 지점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강도, 크기 이런 거로 봤을 때 이번 태풍 흰남노는 2003년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더니 태풍 매기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해운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당시하고 또 다르게 해안을 따라서 고층 빌딩하고 이제 각종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태풍이 올 때마다 이제 월파라든지 이런 빌딩풍이 이제 문제가 되곤 했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해운대 앞바다 풍속이 초속 23m였었는데 최고층 빌딩인 LCD 주변에서는 그거의 2배가 넘는 47.6m의 바람이 관측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빌딩풍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방제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제 부산 대 대기환경학과 교수시니까, 자,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태풍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상공을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태풍은 이제 고위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에너지원이 사실 해양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수증기들인데, 수증기가 열인데 그 에너지원이 끊기게 되거든요. 끊기게 되면은 그냥 빨리 진행하면서 중위도에 있는 편서풍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위도로 올라오게 되면 좀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루사 같은 경우에는 한 22일 정도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상륙 지점이 이제 이번에 거제도였었고요. 빠져나가는 게 예상되는 곳이 지금 포항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고흥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의 관통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피해를 줬죠.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라와 루사, 최악의 태풍이 늘 가을에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을에 또다시 이런 태풍이 또 올까라는 염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구가 데워지면 가장 먼저 데워지는 게 이제 지면하고 대기인데 그 다음이 이제 해양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대기는 7월, 8월 정도에 가장 덥지만 이제 해양은 8월이나 이제 9월 초순에 가장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한반도 주변 해역, 특히 남해하고 태풍의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중국해 쪽의 해수온이 작게는 1도, 그다음에 많게는 한 3도가량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향후라도 우리가 뭐 태풍이 워낙 케오틱한 현상이라서 뭐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만 잘 맞아진다면 언제든지 태풍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내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뭐 부산에서 조심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교수님과 연결해봤습니다. 네. 자, 태풍 2부 계속해서 이제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을 기상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 상황, 피해 대응 방법,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 또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대표님, 지금 네. 현재 네. 흰남노 네.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인근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인근 쪽에. 예. 그래서 아마 한두 시간이면 포항 쪽으로 나가고 또 예. 한두 시간 있으면 울릉도 쪽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흰남노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이 430km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숫자잖아요. 예. 강력한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 건가요? 혹시 부항을 떠보셨나요? 부항이요? 예. 네, 우리 펌핑이 해서 한번 예.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 태평양의 태풍은 부항을 뜬 것처럼 바닷물이 한 50cm 정도 올라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에서 안영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서태평양 쪽의 온도가 1도에서 3도 정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넓은 태평양에 1도를 올리려면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 넣으면 1도 온도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에너지를 태풍이 받기 때문에 태풍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어제 제주 한라산에 순간 최대 속속과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뭐 초속 40m라 그러면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시속으로 바꾸면 144km입니다. 그러니까 144km로 달리는 차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대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변동하는 기준을 중심부의 바람의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기준이 17m/s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약한 바람일 것 같지만 간판이 떨어진 정도가 생기면 우리가 그걸 태풍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40m 이상이 되면 심지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바위들, 아까 제주도 사진도 보셨지만 그러니까요. 많은 바위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이 이제 뭐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겠네요. 40m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속이 33km만 넘어도 기차가 탈선할 수 있거든요. 아, 바람 속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대 교량의 경우는 예. 20m/s가 되면은 차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차량이 운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0m/s라는 건 굉장히 빠른 바람의 속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예, 흰남노가 굉장히 북쪽에서 생겼죠. 예. 보통은 북위 15도 정도 이하에서 생기는데 예. 북위 27도 정도니까 굉장히 북쪽에 생겼고 그 생기다 보니까 이 북쪽으로 올라오질 못하고 티벳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예. 그걸 피해서 오히려 서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수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얘는 이제 커질 대로 커지는 거죠. 예. 덩치를 키워가지고 있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위축되니까 그 틈새 길을 열어주니까 예. 갑자기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예. 흰남노가 1+1 태풍이다. 두 개의 태풍을 네, 그렇습니다. 합친 것과 맞먹는 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원래 흰남노가 이렇게 생겨서 조금만 이렇게 좀 줄어드는 예.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가 고전에 제대로 발달 못했던 12호 태풍 후보에 있는 기회가 흡수됐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치면 갑자기 터보를 튕겨댔습니다. 아, 예. 그 작은 태풍에 있는 에너지를 흰남노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눈도 활성화되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건가요? 잘 있지는 않는데 그 태풍도 이 생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두 개 비슷한 태풍이 있으면 서로 트위스팅도 하고 예. 자리 바꿈도 하고 과거에 우리도 보면 뒤에 생긴 태풍이 먼저 우리나라 쪽 오고 예. 앞에 생긴 태풍이
이래 또 뒤로 나중에요. 밀려가고 네. 상대적으로 예.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뭐 태풍 상륙 시간대가 앞으로 지금 부산에 한 거의 이제 상륙한 됐죠. 상황이고 네. 그래서 해일 피해도 이제 굉장히 우려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해일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남해안을 지났으니까 예. 갑작스레 또 생각되는 건 없는데 다만 이게 그 포항 쪽으로 빠지면 동해안 쪽으로는 계속 그 동해에서 바다에서 그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예. 파도도 세고 이러면 이제 동해 바다 쪽으로 해서 연안 침식이라든가 또 동해 바닷가에 있는 도로들 이런 침식들 또 파괴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고 이제 부산 마린시티도 태풍 차바 만조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계속해서 이 해일 피해라든지 강풍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재난을 대응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대비 단계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 단계는 결국은 우리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태풍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예.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이지만 경주에 보면 하동저수지라고 있는데 경주 쪽에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그 대피를 공고가 내려졌더라고요. 그런 예.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사실 태풍이 아무리 빨리 지나가더라도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어제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네. 이번 흰남노의 최대 고비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네. 54분이니까 이제 거의 다 그 최대 고비를 다다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은 8시가 넘으면 뭐 태풍의 영향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 태풍이 그 육지에 상륙했다는 것은 좌표계를 잡기 위해서 태풍 중심 눈 있는 쪽을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태풍의 그 반경은 뭐 영향 반경은 한 400km, 예. 또 위험 반경은 한 140km 되니까 지금 태풍 이동 속도가 한 시속 40km 정도로 이동하니까 지금 지나서 앞으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그 꼬리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시간 정도 앞으로 3시간 정도는 예, 그렇죠. 계속 남해안 또 영향을 3시간 정도 받을 미치고 동해안 가면 또 앞으로 한 2시간 지나서 동해안 빠지면 또 거기서 플러스 한 3시간 이상 계속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12시 오후 정오까지는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겠네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부지방과 수도권은 어떨까요?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저 동해안보다는 지금 네. 태풍이 좀 멀어지는 쪽에 가 있고 강수 밴드도 이제 조금은 약해지고 하니까 아마 이 수도권은 한 오전을 지나면 조금 예.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 자, 현재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창원이죠. 네. 창원이 태풍이 지난데 창원 연결은 이제 좀 잠시 예. 뒤에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년 전에 부산에서 태풍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아까 차바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차바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차바에서 대비를 안 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원래 재난 대응은 다소 과할 정도로 예.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해 경감을 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재난은 적은 상황이라도 할도 예. 재난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건 맞고요. 예. 적절한 것 같고요. 차바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할지를 잘 몰랐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차바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차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머린시티로 바닷물이 들어올지도 몰랐고요. 빌딩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재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어와서 그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바라보는 상점가의 이제 합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종이라든지 이렇게 대놓고 고층 건물 유리창에는 테이핑으로 X자 표시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폭풍 해일이 좀 들어와도 예. 이번에는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합판을 통해서 막는다든가 이런 대응 조치를 했다는 거는 2016년도에 우리가 교훈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밴드를 한다 그래서 예.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빌딩 자체가 우리가 그 허가 상황이고 설계 기준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던가 아니면 설계 기준을 높여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별개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태풍이 왔을 때 굉장히 강한 지금 같은 흰남노 같은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고층 건물에 사는 분들 유리창 집에 있는 유리창이 깨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X밴드가 소용이 없으면? 사실 우리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는 태풍이 1년에 한 두어 번은 계속 내습을 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고층 빌딩을 지을 허가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허가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설계 기준을 상향을 했다는 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설계 기준을 아무리 상향해도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자연에서 바람이라든가 물은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적절하게 비구조적인 대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피라든가 그 내습 시의 대피라든가 안전 조치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경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이 오면 이제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예. 안전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창원 주민분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훈 어촌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예. 지금 창원이 태풍이 지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나갔고. 예. 새벽 6에는 비바람이 그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바람이 많이 잦아들고 비는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예. 네, 바닷가 근처라 불안감이 더 크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예, 대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 대피 상황은 어떤가요? 보통 우리가 대체로 선박을 보유한 어민들이다 보니 예. 선박을 이동했다고 해도 파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대피하신 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선박이 부서질까봐 그 대피를 안 하시는 선박 상황을 밤에 보시는 극비에 거군요. 대해서 어디 대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태풍이 이제 거의 지나갔다니까 이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자, 지난 태풍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위력은 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예, 매미 때보다 세력은 강하다고 하지만은 예, 저희 맹동한 기준으로 본다하면 방파제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네,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인데 태풍이 이제 오는 것을 예비해서 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비들을 좀 하셨을까요? 예, 아까 방파제 예. 얘기하셨는데 방파제 말고 다른 대비책이 좀 있었을까요? 네. 예, 대부분 우리 어민들이 배를 갖다 육지로 다 이동시켰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맥이라 하는 배인데 그 배를 갖다 거의 한 50척 육상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현재 피해가 이제 큰 피해가 없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예,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고맙습니다. 기장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까 지금 뭐 기장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 방파제를 높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전 태풍에 비해서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대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예. 이제 계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보면은 시설물을 통한 구조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야 될 부분은 예. 우리나라의 방제 역량이 예를 들어서 이번과 태풍 같은 것들이 10년 전, 20년에 왔더라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은 많이 경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배가 걱정이 돼서 대피를 안 하셨다라고 네. 이제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배가 보이는 건물에서 아마 그 체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어민분들은 배가 생활의 모든 것에 예.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래 가급적 가까운 건물에서 보이는 곳에서 체류를 하셔서 안전을 확보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대피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게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상당히 틀린데요. 네. 굉장히 위험할 때는 사실은 재산보다는 인명 피해를 먼저 우선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자, 지금 뭐 태풍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앞으로 이제 서너 시간, 뭐 동쪽 지역은 뭐 4-5시간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완전히 태풍을 벗어나려면 얼마나 좀 걸릴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또 이 강풍대가 네. 저희들은 패치라서 이제 군데군데 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벗어나려면 오늘 뭐 오후 늦게까지는 계속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